이렇게 창구 같은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고. 그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일어서지도 않아요. 전화기 이렇게 보다가 고개만 딱 돌려 가지고 "어서 오세요." 미국 같았으면 바로 돌아 나갑니다. 그런 식당에 안 가죠. 그게 어떻게 식당이에요. 그건 서비스업인데. 팁 문화가 없어서 팁을 못 받을 거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국은 팁을 주니까 그러고. 일반 신발 가게, 옷 가게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사 가지고 나오면 한국 사람이 약간 배타성이 있는 건 있죠.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하지요. 굉장히 잘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쪼끔 차갑죠,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이제 가게 나가 가지고 그냥 자영업하는 가게 들어가 가지고 뭐 물건 사 가지고 만약에 안 나올 걸 뭐 물건을 안 사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찝찝해요.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나올 때의 그 눈의 그 시선이 따가워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미국에서는 제가 물건 사러 들어가면 입어 보고 신어 보고 만져 보고 물어보고 안 샀어요. 돌아 나오더라도 "Have a nice day."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리고 일반 여러 한국 사람들 미국이면 TJ maxx라고 많이 들어가죠. 마셜스라고 TJ maxx 디스카운트 스토어. 백화점. 네. 그 양반들 옷을 입으러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피팅 룸이라고 있잖아요. 옷 갈아 입어 보는데 사기 전에. 한 개, 두 개만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왜 그런가 하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종류의 색깔 한 가지 종류를 어떤 색이 마음이 어떤 옷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이즈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스몰, 엑스트라 스몰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 스몰도 있어요. 엑스트라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회사마다 사이즈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을 한 개만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4 개, 5 개, 심지어는 10 개, 20 개씩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입어 보고 나오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국이 국민소득이 3만 불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이 너무 그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혼자 아니면 둘이 일하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15시간씩 있다면 짜증 나죠. 저라도 짜증이 나겠어요. 손님한테 잘할 수가 없겠더라고, 분위기 전체가. 그렇지만 손님이 들어와야 돈을 벌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손님들한테 잘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고 그런 환경이 조성은 안 돼 있어요, 한국이.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려면. 손님들한테 잘해 줘야지.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또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은 건 또 잘 아시죠. 원래 자영업 비율이 많은 나라들 이탈리아라든 프랑스, 미국은 그렇지만 일본도 많아요, 자영업자 비율이. 뭐 한국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 특징은 관광객이 많다는 겁니다. 뭐 프랑스나 이태리, 뭐 그리스 같은 거 뭐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사는 게 엄청나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데 경우에도. 근데 한국은 애매하지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전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에서 크루즈를 몇 번 다녀보면 그 양반 회사에서 이제 나를 이제 이게 이제 자기들의 그 영업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집에 그 팜프렛이라든지 이메일 많이 오잖아요. 그 크루즈 그 코스에 보면 한국이 들어가 있는 크루즈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일본도 오고 싱가포르도 가고 홍콩도 가고 대만도 어쨌든 가끔 가고 동남아도 가고 하는데 아시아존으로 오는 것 중에서 한국은 포함되어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런가요? 와 보면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은. 배는 될 수 있겠다. 부산 같은 데는 뭐 옛날에 그 인천 같은 데는 뭐 바다 저반 시설을 잘 해놔 가지고 깊이 파놨기 때문에 그 뭐 7,000명씩 8,000명씩 싣고 다니는 크루즈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내려 가지고 할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볼 건 있을지 모르는데 볼 수 있도록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안 가죠. 나라도 안 가겠어요. 가기가 그렇고 요식업이 그렇고. 근데 그걸 누가 갑니까? 식당도 그 청결 수준을 지금부터 한 몇 배로 더 올려야 돼요. 그 정도 청결해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안 갑니다. 뭐 동남아 사람들 우리보다 덜 청결한 사람들은 나라에서는 갈는지 모르죠. 뭐 파키스탄 뭐 인도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사람들은 갈란가 모르겠는데 서양 사람들은 안 가죠.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현재의 한국의 일반 요식업 개인 그 이제 자영업하는 요식업 그 정도 수준 가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식당 가 가지고도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면 뭐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가서 앉아야 돼요. 밥 먹는 동안에 누가 와 가지고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한번 그 이제 뭐야 빌 옆에 그러니까 책이죠. 그 뭐라고 그러나 청구서 놓고 한번 딱 밥 갖다 주고 가면은 끝이에요. 자기들이 서비스 끝. 맛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불편한 게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도 뭐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겠을 나가야 되고 뭐 어떤 데는 뭐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식당도 있긴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서비스 수준이 국제 관광객을 맞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힘들겠어요. 앞으로 당분간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은. 버스에서 흔들리고 식당에서 대접 못 받고 아까 버스 다시 가면 버스의 품질이 30년 전이랑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 상태예요. 내가 30년 전에 시내버스 타고 다닐 때 그거 그대로예요. 버스 안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만들 때 지금은 뭐 T머니 뭐 이런 거 교통카드가 딱 이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면 이제 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선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 그걸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대. 전기선이 그 봉에다 묶어 놨자 그 카드 되는 그 기계를 봉에다가 이렇게 달아 놨잖아요, 기둥 같은 데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기선이 가야 되니까 기둥 안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 겉에서 이렇게 묶어 놨어요. 마치 임시로 해 놓은 것처럼. 이 버스 회사에서 그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를 만들 때
마치 이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로서 요금을 받지 않는 어떠한 지역에다가 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버스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을 지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을 다 짓고 나서 우리 집에 전기 내야 되겠네 그래 가지고 전기줄을 지붕을 하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보내 가지고 벽에다가 덕지덕지 붙여 가지고 겉에서 보면 다 노출되어 있는 선을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버스를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시내버스로 사용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은 버스 카드 리더라고 그러나? 카드 읽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는 어떤 거는 테이프를 똑똑똑 감아 놨어요. 까만 테이프를 감아 놨어요, 그 선을 이렇게. 이거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그게 뭐라고 그래요? 준비가 안 된, 그리고 임시 방편적인 거냐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을 그렇게 하니까. 왜 버스를 만들 때 다 알 텐데 그렇게 그걸 설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둥으로 넣어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 다 할 수 있고, 겉에는 그 버튼이라든지 카드 리더만 딱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뭐 1-2년 시내버스가 뭐 1-2년 전부터 뭐 쓰기 시작한 시내버스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일부 지역은 뭐 깨끗하게 해 놓은 버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좋아진 건 매연은 많이 없으셨더라고요. 뭐 LNG 가스 쓰고 뭐 전기 쓰고 하니까 매연은 확실히 많이 없어졌는데, 뭐 매연 없어진 대신에 뭐 옛날에 없던 뭐 미세먼지가 또 늘어났으니까 뭐 그게 그거긴 한데, 내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면 좋죠. 유튜브 보면은 참 그 국수주의적인 그런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한국에 와 가지고 외국에서는 치료 못한 병을 한국에 서 치료를 했다. 미국은 의료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한국은 뭐 너무 싸 가지고 뭐 공짜나 다름없다. 뭐 지하철이 잘 돼 가지고 지하철이 너무 산박하다. 뭐 한국은 뭐 저 도둑이 없고 뭐 사람들이 뭐 하다 뭐 그런 얘기들.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하죠. 요즘에는 또 뭐 소매 캐시를, 그러니까 현찰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왜냐면 소매치기 할 게 없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요즘 그 러버리나 강도들이라든지 소매치기가 다 없어졌어요. 왜? 요즘은 현찰을 들고 다니질 않으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 어느 나라에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소매치기 많았어요. 나도 한국에서 소매치기를 한 서너 번 당했어요. 버스 안에서 당하고 기차 안에서 당하고. 저희 집사람도 소매치기 좀 당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소매치기 거의 없죠. 왜? 소매치기 할 게 없어요. 현찰 캐시를 안 갖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런 국수익이 이제 유튜브 가지고 보면 기분이 좋죠. 우리가 막 어디 가가지고 뭐 유럽의 무슨 축구에 누구야 그 유명한 선수들 있죠. 나가가지고 뭐 이번 골을 몇 개 넣었더라. 유럽에 진출한 한국 선수, 유럽의 유로 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일본이 유럽에 진출한 축구 선수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일본이 진출한 축구 선수가 한국에 진출한 선수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는 안 나가죠. 왜? 지금 한국을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 밀리니까 그런 뉴스도 안 나가. 또 음악도 마찬가지죠. 콩쿠르 나가서 누가 1등 했다, 누가 1등 했다, 누가 1등 했다. 뭐 차이코프스키 나가서 누가 1등 했다. 다른 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은 더 1인당 GDP가 지금 뒤져졌다고 지금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던데, 이건 1인당 GDP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명은 나아졌다 하더라도 문화가, 한국의 그 예능 프로그램 많이 요즘 보시죠. 그냥 가족 예능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냇물가로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냇물가에 가면은 반드시 미꾸라지 받고 이 고기 뭐 잡고 우렁이 이런 거 잡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예능이 물론 가족 예능이 없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가가지고 그런 게 뉴스에서 예능에서 방영됐다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피싱 라이선스가 있어야 됩니다. 피싱 라이선스가 있어도 그런 계열가에서는 그런 거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낚시를 가지고 바닷가나 연못에 가서 잡아야지, 조그만 쫄쫄 흐르는 개울가에서 그런 거 잡을 수가 없어요. 길가에 쑥, 안 그러면 뭐 고사리, 눈이 보인다고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뜯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국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한다고 그 옆에 경찰이, 안 그래 레인저들이 그 사가지고 그 지켜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뜯으면 뜯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곳곳에 산삼도 많아요. 그 산삼이 북반구에, 남반구에는 없고 북반구에 30도, 위도 30도 전후로만 있는 게 산삼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국의 그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런 데 산삼이 많아요. 또 그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산삼을 따는 라이선스가. 그 따는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맺힐 때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밖에 안 돼요. 빨갛게 열매가 맺을 때만 가서 따야 돼요. 안 그러다가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립니다. 뭘 2번, 3번 걸리면 뭐 감옥도 가게 되겠죠. 미국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경찰 국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심성이 좋고 순하고 순진하고 이래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기면 엄청난 벌과 형량이 따르기 때문에 감히 못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국이 그 권총이 많죠. 총이 많아요. 권총뿐만 아니고 뭐 AK-16 해가지고 한번 당기면 수십 발씩 나가는. 만약에 한국에,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처럼 총기류 자유화를 시키면 층간소음 때문에라도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은 될걸요. 전 나라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당분간은 법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한국에서 사람 죽으면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억, 2억, 3억? 몇 천만 원?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얼마 받을지 모르겠는데, 목숨값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 35,000불, 미국이 65,000불이죠. 지금 국민소득이 1인당. 그럼 거의 한 2배 가까이 나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한 반값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의 목숨이. 이게 미국이 100만 불 받는다고 하면 한 50만 불은 받아야죠. 미국이 1억 받는다 그러면 5천만 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죽고 나중에 그 배상 받거나
보험금, 보상금으로 받는 금액이 보니까 한심할 수준. 사람 목숨의 값이 저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무슨 운동을 해도 해야죠. 지금 좌우파 운동, 우파 운동을 할 게 아니고 사람의 목숨값, 사람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운전 빵빵거리는 것도 많이, 크락션도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매연도 줄고 그것도 좀 들어서 이제 운전은 어느 정도 그 자리가 좀 잡아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전 문화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오르막 내리막에서 주차하는 거는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은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등을 안 지키는 거. 특히 택배 기사들이 보니까 오토바이 몰고 빨간불인 걸 보고 지나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것도 뭐 인도로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차도로 달리면서도 빨가고 양쪽을 싹 보더만 뭐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씩 지나가더구만요. 심지어는 시외버스 기사가 시골에서 달리는데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사거리 직진을 해야 되는데 급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탄 버스예요. 우회전을 쓱 하더만은 직진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쓱 하더만은 유턴을 해가지고 또 우회전하고 쓱 빠져나가니까 우회전 두 번 하면 유턴해가지고 우회전 유턴 또 우회전이면 직진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시내버스 기사도 봤어요. 시외버스 기사지. 프랑스 사람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 기계에 의존해서 내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다. 맡겨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봐서 빨간불이라도 안전하면 건너고 파란불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건넌다. 프랑스 사람들, 내가 옛날에 뭐 유럽 사람들 뭐 사고 방식이라는 책에서 한번 읽은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 닮아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그 데모도 많고 그렇긴 하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유럽에서 제일 처음에 일어났고 프랑스 혁명으로 뭐 영국, 독일 여러 가지 군대에서 여러 군데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빨리. 시내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면 요즘에는 그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그 도로 한 가운데 그 정류장 있잖아요. 옛날에 도로 가에 있다가 그러면 버스가 서기 위해서 칸을 버스 한 칸당 하기 위해서 그 칸을 딱딱 만들어놔서 버스 적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버스가 오면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 버스는 뒤에 서고 그 다음 버스 뒤에 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잡한 데는 가면 한 대만 오는 게 일시에 뭐 4대 5대가 막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타는 버스가 저기 한 3개 4개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리는 거예요. 노인도 달리고 젊은이도 달리고 아줌마도 달리고 할머니도 달리고 꼬마도 달리고 하이힐 신은 숙녀도 달리고
저는 가가지고 내가 손님인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버스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앞 버스 되는 데다 기다렸어요. 시간이 되니까 다 오더라고요. 앞버스 가고 뒷버스가 또 오고 뒷버스가 또 오고 그 갖다 대는 앞버스까지 앞자리까지 다 와요. 안 뛰어도 버스가 다 와요. 기다리면. 그래서 나는 2달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버스 정류장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앉아있으면 오니까. 서 있으면 오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그래 왜 저러나 하고 이유를 보니까 앉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앉아가려고. 왜 그러는 거 나중에 기다렸다가 타면 이미 저 밑에서 다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앉아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뛰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 뭐 줄도 잘 서고 뭐 이런다고 그러던데 버스가 참 밑에서 딱 자기 버스 넘버가 오니까 뭐 선이고 나발이고 없더라. 막 다 뛰더라고요. 다 뛰어. 바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앉아가려는 버스 탔는데 지하철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저희들 있을 때는 연세 든 분들 오면 바닥바닥 일어서고 뭐 책상도 받아주고 이랬잖아요.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셀폰 핑계를 대고 그런 게 없던지 고개 딱 숙여가지고 셀폰만 보고 셀폰이 아니고 그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어날 생각들을 안 해요. 물론 가끔 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뭐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그러면서도 버스 안에 계속 노약자나 뭐 이런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말은 정류장마다 그 코멘트를 해요. 그런 어나운스를 해요. 노약자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합시다. 뭐 최소한 부산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은. 뭐 서울은 내 부산에 2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보합니까? 안 해요. 그 2달 있으면서 왜 그러나 싶었더니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첫째, 노인 양반들이나 여자분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앉으려고 그러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자리를 양보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건 좋죠. 뭐. 두 번째는 금방 내릴 사람들이니까 뭐 양보해도 안 앉으려고 그러죠. 세 번째는 양보 안 하는 이유가 아까 같이 그렇게 이제 에이 내 안 앉겠다 이럴까봐 민망할까봐 에이 양보하지 말지 뭐 못 본 척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양보하려는 그러한 문화는 법으로 뭐 임신부 임산부도 앉는데 빨갛게 표시해놨다는 거 빨간 의자 지하철 같은 경우에 안 그러면은 버스도 뭐 가끔 노약자석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거기 가서 앉으면 되지 뭐 내가 왜 양보해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모든 도덕을 대신하는 뭐 그건 시대가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땅히 양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참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요즘에는 노노봉양이라고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저희 집사람이 67 67인데 한국에 가서 2달 동안 장인어른 94 94세 95세인데 거동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화장할 거 전부 다 그 뒤처리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노봉양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제 그런 사태가 된 거죠. 한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그중 하나라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빨리빨리 문화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될 그런 세상은 지났죠. 지금 로봇이 뭐 다 대체하고 이러는데 뭐 빨리빨리 한다고 되겠어요? 로봇은 더 빨리 하는데. 여러분 1인당 그걸로 생산성을 비교한 걸 보면 한국이 미국의 반 조금 더 될까?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한국에 한 사람이 한 1년에 100만 원씩 물건을 만들고 생산을 한다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0만 원어치 만든다고 생각하면 한국은 한 60만 원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생산성이 미국이 60%, 70%, 70%도 안 돼요. 60, 50, 한 6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21년에 제가 데이터 보니까 그래요. 아니 한국 사람이 그렇게 바쁘고 뭐 바빠가지고 뭐 한강에 기적을 해가지고 뭐 경제 성장이 뭐 엄청나게 빨라서 뭐 근데 왜 생산성이 미국의 반밖에 안 되죠? 60%? 경제 성장은 뭐 한국만 성장합니까?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요? 한국이 10,000불에서 30,000불 올 때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장률이 차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민족의 문화라든지 문명이 커가는데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물질 문명만 발명하고 정신 문화는 발전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지하철과 버스 하면 이제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그 일상이면서도 그냥 뉴스투고 미국 표현은 뉴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게 습관화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키는 저보다 뭐 크고 덩치도 좋아요. 요즘에 거기 한국의 10대 애들이 덩치가 좋더라고요. 10대, 30대, 40대까지만 가도 잘 모르겠던데 10대, 20대 애들은 덩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날 툭툭 지나가길래 너무나 기분이 나빠도 한번 쳐다보니까 고개를 꼬박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어서 또 쳐다보니까 또 미안한 듯한 포즈를 취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말은 안 해. 고개를 역각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쳐다봤으면 그냥 지나갈 놈들이죠. 두 번 다. 버스 뒷좌석에 앉았는데 내 옆에 덩치가 막 이런 산 같은 놈이 앉아있어요. 그건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앉아있길래 무릎을 툭툭 치면서 다리 오므리라고. 덩치가 좋았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했을는지 몰라. 나는 뭐 관계없다. 오므리라고 툭툭 치면서 오므리라고 그러니까 젊은 애예요. 또 금방 오므리더라고요. 말을 들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맨 이제 의자의 끝은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옆에 한쪽밖에 사람이 안 앉기 때문에 양쪽이 다 앉으면 좀 불편한데 한쪽만 앉으면 좀 그래도 좀 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학생인데 거기 가면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이제 막아놨잖아요. 제일 마지막이니까 거기에 이 팔을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 거기가 이제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사람은 빡빡한데 지는 앉아가면서 손을 내밀어 놓고 있길래 거기 뭐 기댈 수도 있고 한데 서가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손을 툭툭 치면서 야, 손 집어넣으세요. 이러더니 얼른 집어넣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말을 듣겠다 싶은 거예요. 그 학생은, 그 두 학생은, 쩍벌하고 있던 학생하고 팔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있던 학생은 아마 이 다음부터는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으니까. 그럴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 한번 했지. 모르고 한 거니까.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얘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서울에 처제가 있어요. 그냥 서울에서 오래 살았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형부 그러냐 큰일 나요.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형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사고 난다는 거죠. 혹시 뭐 걔들이 뭐 젊은이들 헬기에 뭐 덤벼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주먹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 주먹 맞으면 미국에서는 한 대 맞잖아요. 돈 버는 거죠. 돈 벌어요. 그 집 재산 전부 날릴 수도 있어요. 제가 소송을 걸면. 왜냐면 미국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총을 쏴고 총 맞아 죽을 수는 있어도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은 그 돈 버는 거예요. 미국은 법이 그렇게 엄격해요. 그리고 목숨값이 그런 어떤 그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았을 때 그 값이 비싸요. 미국은. 그리고 운전도 조심해야 돼요. 운전 나무 받아놓으면 돈 좀 있으면 저 사람 돈 좀 있겠다 싶으면 수라고 하죠. 미국 수 당하지 않아요? 소송 당하면 몇 억은 금방 나가요. 변호사 비용 포함하면. 그럼 뭐 집 거덜 나는 거죠. 집 팔아야 돼요. 보험사에서 커버해 주는 것도 있죠. 커버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많이 다쳤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커버를 해줘요. 돈을 준다고요. 1억, 2억, 3억 이렇게. 그 이제 치료비라든지 기타 보상금이 나와요.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요. 그 상대방 그 자동차 운전했던 사람을 상대로. 그러면은 뭐 내가 지금 다쳐가지고 후유증이 심하다.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얼마를 주라 이러면은 대책 없어요. 변호사비,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제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하고 뭐 3대7, 2대8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가해자는 자기 생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